자, 일단은 우리 책은 보니까 90페이지 보니까 탄력성이 있는데요. 이 탄력성은 좀 뒤에 보고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가 보니까요. 100페이지. 자, 요 내용을 먼저 한 다음에 탄력성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니까 이거 한 적 있죠, 그죠? 이제 수요와 공급을 따로 보았지만 지금부터 뭔가 수요 공급을 하나의 어떤 그래프상 집어넣어서 수요자와 공급자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지 봐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앞에 했던 이것 정리합니다. 균형시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P란 건 가격이죠. 그래서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이런 수요량과 공급량을 앞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치 수요량을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겠죠. 가격이 달라지면 거꾸로 공급도 뭐 있습니까? 분명히 가격이 달라지면 수요량, 공급량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수요와 공급을 보니까 수요는 30개 정도 살 의사 있지만 공급은 10개 정도 내놓는다. 그죠? 그런 결과 현재 누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은 거죠. 이런 걸 표현할 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고 쓴답니다. 그럼 초과 수요 발생했다 이 말은 결국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시중에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 이 말은 가격이 뭐겠습니까? 올라가죠. 이런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거꾸로 이게 300원 되었을 때는 수요는 현재 1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지만 거꾸로 공급은 30개 정도 내놓다 보니까 이 차이만큼 공급이 더 많죠. 공급이 더 많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고 쓴답니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 발생했다 이 말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시중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그래서 이 사실만 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되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초과 공급 발생되면 가격이 뭐 있습니까? 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오래 하시고 우리 아까 앞에 제가 이 경제 공급 설명했을 때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하향이 아니라 그건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실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자, 물론 이렇게 보죠. 앞에는 이렇게 여기 무슨 곡선이죠? 수요 곡선. 여기에 뭐요? 공급 곡선이죠. 수요 따라 공급 따라 보았지만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을 하나의 그래프상 집어넣어 봤을 때 가격 결정 결국 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볼 수 있는 요점이 뭐냐? 균형점이냐? 균형점에서 뭐 있습니까? 형성된 여기에 균형 가격.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이때 형성된 양이 뭐죠? 이게 균형량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최초에 균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수요가 변할 수 있죠. 그죠? 뭐 세금 등의 변하면 분수요 변화 있단 말이에요. 자, 참고로 이건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이거는 감소. 자, 이렇게 수요가 변하면 균형점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면 이렇게 달라지면 가격도 양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죠? 거꾸로 공급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도. 그죠? 자, 참고로 이건 공급 뭐요? 증가. 우측이니까, 그지? 그다음에 공급 감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균형점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면 항상. 균형점이 달라진 결과 가격도 양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낼 때 보니까 이걸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맨 먼저 수요 또는 공급 중에서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을 먼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얘가 증가 또는 뭐 있습니까? 감소가 되겠죠. 자, 이때 이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자, 앞에 설명했지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가격입니까? 양입니까? 양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면요. 어쨌든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된단 말은 양이 무조건 뭡니까? 증가되는 거예요. 또 수요이든 공급이든 감소된단 말은 무조건 양이 항상 뭐 있습니까? 감소한다. 이 표현 자체가.
자, 이때 보니까 우리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시중에서 물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많으면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지. 또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뭐 있습니까? 예, 실제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 뭐합니까? 떨어지겠죠. 자, 일단 중요한 사실이 있네. 항상 수요란 것은 가격과 양은 전부 다 이 말에 그냥 따라간다고. 감소하면 좀 감소야. 이렇게 하시고, 다만 좀 조심할 건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은 좀 달랐습니다. 자,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 뭐합니까? 떨어지겠지, 그지? 거꾸로 시중에 나 있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있습니까? 현재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 가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이걸 확인을 시켜드리겠어요.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그래프를 집에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 가서 뭐 이 내용을 내가 쉽게 내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다고, 이걸. 그래서, 자, 일단, 요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요게 무슨 곡선? 공급. 최초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수요가 증가된다는 말은 그래프가 어느 쪽? 우측, 그지? 우측이 되니까 새로 형성되어 있는 균형점 요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격은 뭐합니까? 올라가죠. 양은 뭐합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분명히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 번 더. 이제 공급 관련된 내용도 한번 봐보자. 공급도. 자, 얘도 이렇게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요. 최초 있는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그다음에 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공급이 증가된다면 무조건 그래프가 우측. 그러니까 항상 이 각인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따라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 요거죠. 그래서 결국 가격은 뭐합니까? 떨어지겠죠. 양은 뭐합니까? 요 말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제 그래프를 좀 자꾸 연습해 보시라고. 그 지금 안 하면요. 나중 가서 이거 할 시간이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꾸 연습해 보세요.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 이 내용을 금방 내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돼. 해야만 결국 나중 가서 여기 정책 가면 쉽게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 이 값이 나오냐 확인해 보시라고. 자, 어쨌든 결론 보니 이 말입니다. 수요는 반드시 가격이든 양이든 이 말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에선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로 움직인다. 요것만 일단 먼저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항상 시험 낼 때 수요, 공급 둘 중에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이 내용만 묻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 둘 다, 예? 수요, 공급이 수요와 그다음 뭐 있으면 공급이 이 동시에 이동될 때 있죠. 이걸 시험에서 훨씬 많이 묻거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는 거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뭐 있으면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뭐 있습니까?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 보니까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은 뭐 있습니까? 감소하는 경우. 네 번째, 수요는 뭐 있습니까? 감소하는데 공급이 거꾸로 증가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네 가지 경우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서 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묻게 돼 있다는 문제에서. 자, 그런데 좀 조심할 건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이동되면 이게 또다시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변화했는데 수요 변화폭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가 있는데 공급이 더 크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하는데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는 경우 있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최초 있는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표현이 뭐냐? 수요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증가된데 공급은 요것만큼만 증가된 거예요. 표현이 이거라고. 그러면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 결국은 요점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결국은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죠. 양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지만 양도 올라가더라.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얘는 거꾸로 공급이 더 크게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데 이때 공급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수요가 요것만큼만 증가된다고. 그래서 균형점 요거죠. 따라서 양은 많아지지만 가격은 뭡니까? 거꾸로 줄죠. 그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면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수요 공급이 있으면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격은 뭐요? 같지. 양만 뭐합니까?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만 증가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시험에선 이렇게 각각을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뭐 있으면 이렇게 주어진다고.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 있으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설명해 주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죠. 그죠? 이 말이 뭐냐? 가격은 뭐예요? 다른 말로 모르지만 알 수 없잖아. 왜?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양은 무조건 뭡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 시험 낼 때 요거 딱 한 개만 시험 내면 참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네 개가 동시에 다 들었나 봐요. 동시에. 근데 동시에 들으면 이 네 개를 전부 다 그래프를 다 그려보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푸는 방식이 뭐냐? 약간 이제 속된 말 야매를 풀면 이래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수요 공급 밑에 가격과 양을 써주고 있죠. 그 다음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비록 둘 다가 이동했지만 둘 중에 한 개만 이동되고 한 개는 고정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말은 공급은 고정되어 있어. 수요만 증가된다. 이 말은 요거잖아. 공급은 고정되어 있지만 수요만 증가된 거지. 이 말이 이거예요. 수요만 증가되면 가격도 양도 둘 증가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양도 증가요.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이 수요는 고정되어 있지만 공급만 증가된다. 이 말은 결국 요 말 묻는 거지. 공급 뭐요?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은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동시에 둘 다 설명해 주면 돼요. 자, 가격은 상황에 따라 뭐 있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결과 가격은 뭐요? 모른다 하시고. 양은 무조건 뭐요? 둘 다 뭐요? 요 말과 요 말 같은 거지. 결론이.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판단하셔야 돼. 어떤 방식을 풀 것인지 자기 자신이 판단해 보시는데 아마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논리 말고 있으면. 자, 밑에 있는 요것도 해볼까? 해보면 가격과 양이 있어. 수요만 감소하면 수요는 무조건 이 말 같이 움직이지. 수요 감소는 자동적으로 가격도 양도 감소입니다. 근데 반대 거꾸로 공급이 감소한단 말은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격은 뭐하죠? 올라가지만 양은 뭐하죠? 감소하지. 그래서 이걸 둘 다 동시에 번역해보면 가격은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한마디로 모른다 이거지. 반대 거꾸로 양은 무조건 많은 거죠? 증가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감소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고요. 자, 밑에 있는 요것도 한번 해볼까? 얘도 자 일단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변화폭이 공급보다 더 클 때, 그죠? 두 번째는 수요 변화폭보다 공급 변화폭이 더 클 때.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 변화폭이 같을 때 이렇게 보자고. 자, 일단 얘도 실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 과형이 형성되어 있지만 수요가 이만큼 증가되는 대신에 공급은 이것만큼만 감소한다 이 말이죠. 수요 변화폭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균형점 요거죠.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지만 양도 뭐하죠? 예, 증가된다. 그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도 커지더라. 자, 두 번째. 공급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어떤 게? 상승 공급한 맞죠? 그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 두 번째요. 예, 이렇게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자, 이제는 공급 변화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된다죠? 거꾸로 수요는 요만큼만 커진대. 결국은 균형점이 뭐죠? 이때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고, 양도 뭐죠? 양은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감소합니다. 자, 세 번째는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는 건데, 그죠? 이럴 때 보니까 저기 있는 수요가 이것만큼 커지지만 공급은 이것만큼 감소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폭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양은요. 양은 같지. 가격만 뭡니까? 올라가지.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불변이다. 따라서 세 개 다 동시에 들면 가격은 주구장창 뭐요? 증가되는 거지. 양은 올라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이니까 양은 모른다. 이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똑같이 해보자고. 자, 같은 방식 통해서 하면 수요만 커지면 수요는 무조건 이 말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수요가 증가란 말은 가격도 양도 뭐요? 예, 같이 올라갑니다. 공급은 항상 가격만이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공급 감소란 말은 가격 뭐지? 그죠? 거꾸로 여기 있는 뭐 있으면 수요는 저 양은 뭡니까? 감소. 저 가보니까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지만 양은 올라갈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으니까 양은 뭐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도 해보면 수요가 감소하면 뭡니까? 가격도 양도 같은 방향 감소예요. 반대로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죠? 감소고 양은요?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지만 양은 뭐요? 모른다 이거지. 그죠? 자, 여기 보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네. 자,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으면 이 세 가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반드시 가격이든 양이든 둘 중에 한 개는 모른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네. 무조건. 그죠? 한 개 감말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있죠. 문제에서 변화폭이 누가 더 크다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큰 쪽에 있는 이 값에만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무조건.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요? 가격? 양은? 그지? 공급이 증가된다면 이 말 아닙니까? 공급 증가? 그죠? 요 값이 나와야 돼. 공급 증가되면 뭐 가격은 뭡니까? 요거지? 떨어지고 양은 증가되지. 자, 또한 마찬가지인데 공급 감소 더 큰 거예요. 공급이 감소는 이 말 그냥 따라갑니다. 공급 감소는 가격은요 올라가고 양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변화폭이 더 크면 큰 쪽에 있는 그 값이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거기 있는 강의 노트를 보니까 제가 13페이지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만요. 그러면 결국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걸 지금 먼저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보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얘가 훨씬 더 중요해 이게. 그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저기 있는 저건 문제 푸는 요령.
그러니까 요령이니까 이게 나중에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을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다음에 가면 또다시 할 거니까, 그것도 할 거니까, 아, 이렇게 푸는구나. 지금 그것만 아시면 돼. 그거 지금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핵심이 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수요, 공급 둘 중에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수요는 반드시 이 말과 가격과 양은 같이 움직인다 이거 아시고, 거꾸로 공급은 뭐 있습니까?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 간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봤으면 우리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21번, 22번, 23번, 24번 4개 21, 22, 23, 24 이 4개 풉니다. 자, 21번 보니까요. 이거죠. 첫 번째 공급은 고정되어 있지만 수요만 뭐 했습니까? 감소했지. 수요 감소는 반드시 뭐 했습니까? 같이 움직여.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죠. 자, 그 다음에 22번요. 예, 공급만 증가한 거죠. 공급 분명히 가격은 반대 방향입니다.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뭐 있습니까? 증가한다. 그죠? 뒷장 가볼까요? 예, 뒷장 23번. 예, 23번. 자, 23번, 이건 해보셔야 돼.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둘 다 변했지. 그죠?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손으로 자꾸 해보셔야 되는 거. 이런 건 절대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지. 자, 해봤으면요. 요 답이 나와야 돼, 여기. 그지? 맞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균형량은 감소하는 거지. 자, 24번 갑니다.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 이 말 수요 감소도 큰 거죠. 그 수요 감소 쪽에 있는 값이 따라가야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항상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죠. 그죠?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 이런 걸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돼. 내용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는 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 공부해 놓으셔야 돼. 이건 나중에 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여기까지 봤으면.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갈 겁니다. 자, 책 내용 갈 건데요.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자, 102페이지를 갑니다. 102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큰 2번 균형 이동해서 양갈로 1번 수요 공급이 각각 이동할 때 있죠. 그죠? 자, 거기서 뭐 있습니까? 10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3번, 4번. 그 말이 결국은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 내용. 그죠? 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 양갈로 2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될 때 동그라미 1번이 요거 묻는 거지. 그죠? 뒷장 가볼까요? 2번이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요. 그죠? 자, 3번에 뭐 있습니까? 예, 자, 3번에 요거 묻는 거지.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4번에 요거 묻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집에서 거기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라고. 이거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자,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네. 다른 건 그냥 큰 의미 갖지 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 이제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요. 14페이지. 예, 탄력성.
자, 일단 탄력성인데 이거 시간이 참 애매모호하네. 일단 끊자고 끝날 것 같아. 탄력성 보통 1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고려하시고 좀 쉬었다 탄력성을 하겠습니다.